안녕하세요. 주책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책,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저번에는 1장, 이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 이어서 2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1장에서는 왜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냐, 그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교육, 자가용,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3가지가 있었다. 그런 이유에 의해서, 좀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가 됐었고, 오늘 얘기 나눠볼 2장에서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2장에서 써 있습니다. 이 2장이 이 존리 대표님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또 2장을 보면은 총 8개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은퇴 후 50년을 위한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왜 노인층이 빈곤한가, 거기에 대한 통계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이제 존리 대표님이 문제 삼은 거는 이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 책에서도 보면, 잠깐 읽어볼게요.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한국임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분야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 시스템이다. 한국은 100년 전, 200년 전의 교육 시스템을 지금도 고수 중이다.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관직에 나아갔던 것은 수백 년 전의 일임에도 현재 한국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다닌 뒤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고 적어 주셨어요. 맞는 얘기죠. 지금 대부분의 저희 공교육이 그런 이 시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좀 사교육도 그 공교육에서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을 사교육을 채우려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국가적으로 되게 낭비 아닌, 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낭비 아닌 낭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 존리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교육 시스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나? 저도 제 딸을 지금 유치원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유치원비를 내면서 이렇게 사교육 아닌 사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아니, 사교육이 아닌 게 아니지. 사교육이지. 네, 그거를 시키고 있죠. 이제 보면은 또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면이 훨씬 좋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제 제가 잠깐 정리한 게 있는데,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창업은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 위험 부담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고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 창업이 조금 어려운 길을 걷고 좀 실패했을 때 재기하는 발판이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어떨지는 제가 정량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통계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창업에 실패했을 때 오는 그 뒷감당 하는 게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동 같은 거, 노동도 많이 들고 투입되는 자본도 크다 보니까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존리 대표님이 늘 주장하시는 얘기가 이제 주식이잖아요. 주식이나 주식 투자, 주식형 펀드,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좀 자본을 많이 쌓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뭐 자본주의 시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챕터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일본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라. 이거는 결국 부동산 관련된 얘기예요. 일본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또 어렵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녹록지 않지만 일본은 더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금융 쪽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람들이 금융 문맹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금 자산의 대부분의 자금이 묶여 있고 부동산에 너무 올인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 특히 미국하고 좀 예전에 다른 유튜브 보니까 미국이랑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어쨌든 제조업이 정말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정말 극강이었잖아요. 뭐 소니니 파나소닉이니 뭐 또 반도체 업체 뭐죠? 그 도시바니 뭐 해갖고 정말 미국 기업들이 정말 쪽도 못 쓸 정도로 일본 제조업체들이 잘 나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 조니 대표님 말에 하면, 그래서 미국은 이제 제조업은 조금 일본한테 많이 따라잡혔으니까 금융 쪽으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금융 쪽에 시스템을 개혁하고 뭐 401k라는 막 연금 제도도 만들어서 그 자금이 막 주식 시장으로 투입이 돼서 그 투자된 자본을 가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토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 책 말고 다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비슷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뭐 예금 조금, 뭐 이거랑 나머지 이제 요즘 이제 주식 투자 하다 보니까 조금 주식 비중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부동산을 아예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적당한 비율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거. 뭐 주식의 종목별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부동산에 얼마, 현금성, 예금 같은 현금성 자산에도 얼마, 이렇게 주식에도 얼마,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하는 게 결국 답일 것 같고, 저희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3에서는 좁은 시야에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원금 보장, 이거에 딱 꽂혀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원금 보장에 대한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주로 예금에 많이 투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기관 투자자들, 뭐 연기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도 예금이나 이런 쪽 안전자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다고 통계로 돼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좀 물론 그런 안전자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좁은 시야를 좀 탈피해서 조금 과감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예적금이야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냥 사실상 없다고 보잖아요. 뭐 은행 망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주식 같은 약간 공격적인 투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네 번째 챕터에서는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보면 이거는 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존니 대표님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이제 사교육에 투입되는 자본을 가지고 차라리 그거 갖고 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아이들 펀드를 들어주던가 아니면 주식을 사줘. 응?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워낙 그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장기 투자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부리려면 결국은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야 그 복리가 점점 이렇게 처음엔 조금 가다가 나중에 이만큼 쑥쑥 크는 이
이 기하급수적인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것은 결국 시간인데, 어려서부터 그런 자금을 투자 쪽에 투입을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그 자본을 가지고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좀 참 고민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실천한다고 하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물론 창업도 좋고 자본가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교육 시스템이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데, 공부 안 시키고 그거 갖고 주식 사주고 펀드 사주고 걱정하지, 너 그 공부 막 열심히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다 주식하고 펀드 다 들어놨으니까 너 그거 갖고 나중에 창업해.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 교육 문제는 이 책을 읽고서도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저도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교육비를 아예 안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 시키고. 근데 웃겨요. 사교육이 공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애기가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빠 나 노래하고 싶어, 음악하고 싶어. 오케이. 너 학원비, 지금 영어 수학 학원비 저기 주식 사줄게. 너 음악해. 음악 어떻게 공부해요? 물론 천재들이야 유튜브 보고 독학하겠지만, 이런 예체능계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리를 하고 싶어. 요리도 정말 유명 셰프들 보면은 막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돈은 어디서 나와? 그거 사교육 아닌가? 꼭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공부 가르친 것만 사교육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그런 사교육비마저 다 주식 투자에 몰빵하는 거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몰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뭐 저보다 워낙 금융 쪽에 전문가시니까 뭐 제 생각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얘기였지? 잠깐만요. 교본 시야에 황금알을 낳는,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이건 아시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막 맨날 알 낳는데 그 배 갈라갖고 막 죽어서 더 이상은 못하는 막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그 복리의 마법,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게 원금이 쌓이고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는 이런 복리의 마법을 부려야 되는데, 그거를 뭐 현재의 소비나 뭐 투자금이 작다고 해서 작은 돈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탁탁 수익이 조금이라도 났다고 해서 가져다 써버리면 복리의 마법을 부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일장에서 얘기하셨던 라이프 스타일, 과소비하는 습관 이런 걸 줄여서 소액이라도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반드시 투자하라.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나의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몰빵을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시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무슨 저기가 있더라고요. 예시를 하나 드렸더라고요. NBA 선수인데 헤이우드라는 선수가 있대요. 그 선수가, 저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선수 잘 모르거든요. 옛날 선수라 70년에 MVP도 수상했던 선수래요. 시애틀 슈퍼소닉스에서 명예의 전당에도 이제 올라간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 한창 잘 나갈 때 나이키한테 제안을 받았대요. 너 지금 10만 달러 줄까? 아니면 나이키 주식 10% 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거기한테 간 거죠. 자기 에이전트한테. 그랬더니 주식은, 그 에이전트가 그랬대요. 작은 기업의 주식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 10만 달러 받아야지. 지금 받아. 70년도에 1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받았대요. 근데 지금 현재 만약에 그 10만 달러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약 110억 달러가 돼 있을 거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3조가 넘는 큰 돈입니다. 이거 근데 좀 궁금한 게 70년도에 나이키 주식이 그러면 1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1억이라고 치면 나이키 주식 10% 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나이키 주식 10%가 1억보다 1억이랑 비교하면 10억밖에 안 됐나? 그 당시 아무리 70년도라지만 그건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옛날이고 나이키가 그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시가총액이 10억도 안 됐다? 그거는 좀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얘를 그렇게 드셨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주식은 어쨌든 뭐 저희가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도 있고 뭐 금도 있고 이런 자산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유튜브도 보니까 금은 새끼를 못 치잖아요. 금이 1년 동안 갖고 있다고 내년에 요만큼 더 옆에 새끼 쳐놓은 거 없잖아요. 막 옆에 금 싸라기가 막 더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배당을 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가격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가격을 유지한다고 치면 배당이라는 그 예금의 이자 같은 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하라는 것 같아요. 지금 와이프가 왔네.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여덟 번째는 편견에서 벗어나라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제가 잠깐 볼게요. 여기서 나온 편견은 주식 투자를 위해서 빚을 내도 괜찮다? 이거는 와이프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왜냐? 주식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요. 아무리 우량주라고 해도 뭐 신라젠 그렇게 잘 나갈 때 지금 난리 났잖아요. 옛날에 대우 무너지고 이거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빚을 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편견 2 주식 투자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지 않나? 뭐 주변에도 주식 투자로 뭐 올해야 워낙 시장이 좋아갖고 많이 벌었지만 그동안 주식 투자에서 뭐 많이 벌었다는 얘기 전설처럼은 들어봤어도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정말 저도 이런 편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개인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하다. 이것도 맞지 않나? 이거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개인 투자자보다 정보가 빠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할 게 없네.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 번 사람이 없다. 그쵸?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올해는 꽤 있어요. 올해는 수익 손해본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장이 좋았으니까. 한국 경제는 어려우니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저도 이런 편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워낙 낙관론자고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비관론자였지만 하여튼 한국 시장 워낙 저평가돼 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 주식 다 합쳐갖고 애플 하나 못 이긴다는 게 2018년인가? 그때는 뭐 그 두 번째 회사도 못 이겼던데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아.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식은 사고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다? 이건 맞추기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은 주식도 떨어지고 나쁠 것 같은 주식도 오르는 게 주식인 것 같은데 타이밍을 맞추는 건 사실상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영역인 것 같고 그냥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 역량 안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판단을 해서 좀 그 가치에 맞게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어도 괜찮다?
아, 이거는 위험한 것 같아. 이거는 올인이잖아요. 몰빵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읽었던 책은 필립 피셔가 진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인데, 이거 굉장히 투자에서 되게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그거예요. 아, 이건 너무 전문 투자자용이다. 정말 주식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할 정도로 전업 투자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전업 투자자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약간은 재테크의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전업 투자자 아니면은 주식에 정말 몰빵하고 이런 분들은 제가 찍는 유튜브랑은 정말 맞지 않는 분들이신 것 같아.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래도 자기 노후를 주식으로 좀 준비하고픈 사람들이 보는 채널인 것 같아요. 제 채널은. 네, 오늘은 이렇게 이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중에 총 1, 2, 3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2장에 쓰여 있는 얘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말도 주저리 이제 이거 편집 탁탁탁 잘 할지도 몰라서 그냥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쭉 올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또 20분 넘었네. 이거 말 짧게 끊는 게 쉽지 않네요.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책을 2번이나 읽었는데도 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네. 아, 힘드네요. 다음에는 요 3장은 어떤 주제냐면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 해갖고,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라 정말 자기계발서다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크게 할 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 라는 내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는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제 채널에 투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